네,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소개할 곡은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라는 곡인데요. 지난주에 재즈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곡들을 소개하는 것 중에 소니 롤린스가 빌리지 뱅가드에서 연주했던 이 곡을 소개를 하고, 소니 롤린스 한 김에 이 곡으로 또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곡을. 저는 사실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군감독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은 그 가수들이, 그러니까 그 뮤지션들이 연주한 예.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1928년도에 그렇더라고. 오페레타, 그러니까 작은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레타 더 뉴문이라는 그러니까 더 뉴문, 이 오페레타에 쓰였던 곡이래요. 작곡한 분은 지그문트 롬버그, 작사한 분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이게 원래 탱고 곡으로 처음에는 됐다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페레타에 쓰였을 때 어떤 풍이었는지는 뭐 정확히 들어보진 못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죠. 윈튼 켈리의 1959년 앨범인데 켈리 블루. 켈리 블루. 이 곡은 트리오로 녹음을 했어요. 이 앨범에는 한 두 곡 정도는 혼주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 갖고 뭐 예를 들어 베니 골슨, 넷 애덜리, 바비 제스퍼 이런 분들이랑 한 곡도 한 두 곡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트리오로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를 한 곡들인데 그 곡 중에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이 59년에 윈튼 켈리라는 피아니스트는 아마 재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고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피아니스트로 빌 에반스의 후임으로 윈튼 켈리가 피아니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59년도에 그 유명한 카인드 오브 블루에서 빌 에반스가 거의 모든 피아노를 담당했지만 프레디 프리로더라는 곡은 블루스에 기반한 곡이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당시 이제 빌 에반스는 나가 있던 상태니까는 윈튼 켈리, 지금 밴드의 윈튼 켈리 보고 피아노로 한 곡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카인드 오브 블루에도 윈튼 켈리가 참여를 했었고 그 같은 해인 59년에 개인 리더작 두 번째 켈리 블루라는 앨범에 이 곡을 연주를 했는데 같이 연주하는 이제 트리오니까는 베이스는 폴 챔버스 그리고 드럼은 지미 캅. 이 세 명이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이죠. 그러니까 뭐 호흡이 완벽해요. 피아노 트리오가 이런 발라드를 연주한다고 치면은 그냥 생각나는 그런 게 있는데 한 단계를 넘는달까? 그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들은 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 피아노를 터치하는 느낌이나 스윙한다 그러죠. 근데 굉장히 세련된 스윙이고 제 귀에도 이 세 명의 호흡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을 윈튼 켈리가 연주한 게 너무너무나 맛있게 연주를 했다. 이 세 명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를 한 2, 3년 후에 나온 다음에도 윈튼 켈리 트리오로 같이 활동을 해요. 계속 연주를 하고 이 완벽한 호흡에 이 마음 맞는 친구들의 윈튼 켈리 트리오의 연주로 한번 듣다 보면은 베이시스트가 폴 챔버스라고 그랬잖아요. 폴 챔버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보곤 했는데 폴 챔버스가 2년 전인 57년에 자기 개인 리더작에서 타미 플래니건이라는 피아니스트와 또 트리오로 이 곡을 연주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번 비교해 봤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폴 챔버스라는 윈튼 켈리 말고 베이시스트를 중심에 놓고 보면 윈튼 켈리와 연주했을 때 이런 맛이 나오고 타미 플래니건이라는 피아니스트와 연주했을 때 또 이런 맛이 나온다. 두 개를 비교하면 피아니스트의 개성이 확 드러나는 그런 비교도 가능한 트리오 연주로 좀 요 곡을 한번 첫 곡으로 삼아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챗 베이커는 물론이고 네. 존 콜트레인, 마일스 데이비스, 소니 롤린스, 스탄 게츠 안 연주한 뮤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들 연주를 한 곡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 귀를 넓히는 의미에서도 이거 한번 넘어야 될 산 같아요 이 곡이.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음악을 듣다 보면은
같은 곡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 아티스트들의 곡을 듣다 보면은 아, 이 곡을 윈튼 켈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나 또 누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 중에 해석이 또 하나가 되게 좋았던 해석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이드맨과 같이 해서 한 버전이 있는데 그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론 카터, 베이시스트 론 카터의 Where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1961년 앨범인데 거기 부제에 보면은 론 카터 with 에릭 돌피, 에릭 돌피랑 같이 한 거예요. 멜 왈드론이라는 피아니스트, 에릭 돌피라는 색소폰 주자와 같이 한 앨범인데요. 론 카터의 첫 번째 리더작이에요. 근데 이 론 카터 얘기를 하면은 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윈튼 켈리하고 폴 챔버스, 지미 컵이 연주를 하던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이 끝나고 한 2, 3년 후에 그 63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유명한 세컨 그레이트 퀸텟,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레이트한 5인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 베이시스트가 그 당시 잘 나가던 젊은 론 카터가 가입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론 카터의 Where라는 앨범은 61년에 나왔으니까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론 카터가 가입하기 2년 전에 자기 개인 리더작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거는 론 카터가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으니까는 59년인가에 제가 알기로 치코 해밀턴 밴드라는 데서 이제 첫 녹음하고 이제 재즈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연주했던 색소폰 주자가 에릭 돌피예요. 이 에릭 돌피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싶었으나 에릭 돌피 음악이 너무 같이 나누기에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개성이 강하고 약간 아방가르드 거의 프리 재즈 가기 직전까지의 음악 하는 분이라서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 곡은 에릭 돌피를 처음 소개하기도 되게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릭 돌피 참고서 말씀드리면 저는 음악으로 들은 적이 없었고 텍스트로 먼저 배운 뮤지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성이 높은 뮤지션이었어요. 엄청났는데 좀 64년 이게 61년 연주인데 3년 후 64년에 요절하게 돼갖고 참 아쉬움을 낳았던 아티스트인데 치코 해밀턴 밴드란 데서 20대 초반에 론 카터가 함께한 색소폰 부는 선배 에릭 돌피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개인 리더작을 하는데 제 이제 뇌피셜이지만 에릭 돌피한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형, 저 리더작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형이 와서 같이 좀 해주세요. 알았어. 이런저런 곡이 있는데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그럼 이거는 나는 요번에 알토 색소폰으로 부를게. 해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론 카터는 첼로도 좋아해요. 그래서 첼로 연주도 이 곡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첼로를 연주하는 곡에서는 오스카 페티포드라는 다른 베이시스트를 써서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릭 돌피가 알토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이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는 도입부의 메인 멜로디를 론 카터가 한 구절, 한 소절, 에릭 돌피가 한 소절. 그러니까 베이스와 알토 색소폰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솔로가 시작되는데 에릭 돌피가 알토 색소폰으로 이 곡의 메인 멜로디를 비슷하게 연주하다가 금방 이 멜로디를 완전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에릭 돌피 특유의 그 즉흥 연주로 이 곡을 확 휘몰아 가다가 중간에 활로 베이스가 나눠서 쫙쫙 켜지고 피아노가 들어왔다가 또 에릭 돌피가 또 알토 색소폰을 몰아치면서 이 곡을 끝내는데 그 에릭 돌피라는 뮤지션은 뭐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이 론 카터라는 이 후배의 리더작에서는 너무 자기 위주로 안 가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통 재즈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에릭 돌피 연주만 따로 띄워놓고 들으면 굉장히 아직은 너무 매력 있는 아티스트여갖고 베이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재즈의 기본 악기로 등극시킨 사람인데 이 곡에서는 알토 색소폰인데 무슨 알토 색소폰이 클라리넷 같기도 하고 아주 개성 만점의 연주가 이 곡에 담겨 있죠. 이거 하나 그럼 찾아서 꼭 들어야 되겠네. 네. 에릭 돌피가 63년에 일리노이 콘서트 앨범 냈는데 거기에 이 곡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앨범에서는 어. 또 마일스 데이비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론 카터와 함께 가입을 하는 게 한 63년 정도인데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를 허비 행콕이란 피아니스트가 가입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에릭 돌피와 같이 녹음을 해서 에릭 돌피와 허비 행콕이 함께한 유일한 연주로 그 앨범이 나온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 예. 한번 정말 기대하고 한번 내가 꼭 찾아서 듣겠습니다. 네. 거기는 자기 개인 리더작이니까 자기 개인 라이브니까 엄청나게 또 몰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스 클라리넷 뭐 플루트 그러니까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죠. 그러니까 막 악기를 여러 가지를 다루니까 이 목관 악기를 베이스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플루트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연주들이 그 앨범에 담겨 있죠. 오케이, 예. 오케이. 세 번째 이 곡의 버전으로는 셸리맨 앤 히스맨의 앨범 제목은 라이브 셸리맨 앤 히스맨 at the Manhole 1961년 우리 셸리맨 한번 소개한 적이 예, 있었죠.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이 앨범 61년에 나왔는데 59년 앨범으로 그때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것도 라이브 앨범이었죠. At the Black Hawk. 그 블랙 호크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재즈 클럽에서의 셸리맨의 밴드가 라이브 한 거였는데 61년도에는 At the Manhole. 맨홀이 뭐냐면 셸리스 맨홀이라고요. 이 셸리맨이라는 드러머가 LA를 위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레코드사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앨범을 내면서 이 셸리맨이 만든 재즈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그래서 셸리스 맨홀. 셸리스 맨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클럽은 셸리맨 자신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이어서 그런지 상업적인 면보다는 음악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하고 술을 위주로 파는 데가 아니고 맥주하고 소프트 드링크 그래서 음악을 충분히 음악에 빠져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뮤지션이니까. 그렇죠. 50년대 영화 음악 뭐 그냥 거의 허리우드 영화 음악을 뭐 그냥 다 주물렀던 그러면서 자신의 클럽도 만들고 거기에 하우스 밴드로 셸리맨 앤 히스맨이라고 해서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잘 나가는 뮤지션들을 쭉쭉 멤버 교체는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지만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코어 중 핵심 중 하나 이 사람이. 트럼펫에 콘트 캔돌리 그리고 테너 색스폰은 그때 같이 연주했었던 리치 카무카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러스 프리먼, 척 버고파 그러니까 이름 좀 어려운데 그런 베이시스트 이렇게 해서 퀸텟 구성인데 저는 이들이 연주하는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즈 같다. 그러니까 동부 재즈, 서부 재즈 굳이 나누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 셸리맨 히스맨의 이런 라이브 앨범에 굉장히 잘 녹음된 이 연주들을 들으면 왠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정서를 갖고 있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들이 하는 솔로나 이런 거를 중시하는 곡들을 길게 펼쳐서 해석하고 이거는 또 동부의 하드박 같은 느낌이 되게 살아 있어서 그 뭐 굳이 웨스트 코스트 이거 나누는 거는 어떤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눈 거긴 하지만 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만약에 한 군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저는 빌리지 뱅가드에서 했던 여러 그런 연주도 좋지만 LA의 이 클럽에서 이 셸리맨 밴드의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 밝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팝도 이쪽 LA 쪽 사운드들이 경쾌하고 발랄하잖아요, 정말로. 힙합도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나눠서 총질하고 그렇지. 저쪽은 묵직하고 이쪽은. 근데 재즈도 그렇더라고.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의 특징이더라고. 네. 팝 그 느낌이랑 정말 비슷해요. 예. 날씨들에도 비유를 하고 환경 자체가 뉴욕은 도시적이고 도시 소음 같은 게 들릴 것 같은데 끈적끈적하고. 여기는 햇살 좋은데 바닷가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네 번째 이 곡은 레리 영 유니티라는 앨범인데요. 1965년에 녹음돼서 66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블루노트에서 나온 얼마 전에 그 블루노트 리드 마일스가
디자인한 블루노트 앨범 할 때 이 곡의 앨범 커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유니티라고 딱 크게 써 있고 그 리드 마일스가 디자인한 앨범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레리 영이 이때 한 20대 중반이었어요. 이제 경력 시작해서 블루노트와 계약을 하고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할 때죠. 블루노트와 계약하고 두 번째 앨범인데 유니티라는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레리 영이라는 올게니스트예요. 하몬드 올겐에 아주 그냥 하몬드 올겐 얘기하면 네. 레리 영 얘기 꼭 나와. 예, 하몬드 B3 올겐. 그 자신의 리더작을 블루노트에서 두 번째로 내게 되는데 65년이고 함께하는 이 아티스트들이 선정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너 색스폰의 조 핸더슨 역시 20대로 아주 블루노트에서 데뷔해갖고 아주 잘 나가고 있을 그리고 우디 쇼라는 트럼펫터인데 이제 22살이에요. 거의 경력 초반에 있는 후배 트럼펫터를 고르고 다 20대죠. 레리 영도 20대 중반이고 근데 드럼은 엘빈 존스. 예. 거장. 그러니까 이미 이제 30대 거의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존 콜트레인과 막 경력을 쌓아가다가 이제 존 콜트레인 밴드에서 슬쩍 빠져나온 엘빈 존스를 딱 모셔갖고 드럼에다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이면 이미 재즈판이 아주 춘추 전국시대 격동기인데 프리 재즈가 시작돼서 막 한쪽을 막 헤집고 있고 재즈 록이나 퓨전 재즈는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약간 춘추 전국 시대 같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했던 시절이지. 네. 근데 올겐을 생각하면 50년대 올겐을 주름 잡았던 지미 스미스는 굉장히 소울풀하고 그루브 위주의 그런 올겐의 아주 전형적인 거를 지미 스미스가 만들어놨는데 몇 살 어린 레리 영은 올겐을 지미 스미스 같이 안 칠래 하는 게 느껴져요. 이 당시 레리 영이 그 존 콜트레인이나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길을 열어놨던 모덜 재즈로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모덜 재즈라는 게 제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알지를 못하니까 정확히 근데 왠지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나는 멤버 구성도 이렇게 쿼텟으로 한번 잘 모았으니까 하고 싶은 음악을 한번 해볼래를 하는 게 딱 느껴져 갖고 엘빈 존스도 30대니까 뭐 그 어떤 패기와 이런 걸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좀 섞어 넣으면서 기존에 가져왔던 거는 조금 틀어버리는 약간 비트는 그래서 아주 앨범 자켓도 이쁘고 훌륭하지만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레리 영이라는 아티스트를 소개하기 굉장히 좋은 곡이 아닌가. 그러니까 레리 영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저 비치 블루에 그때 한 곡을 갖다가 참여를 했어요. 아, 예. 파라오 댄스. 첫 곡인 파라오 댄스의 올겐을 레리 영이 했어요. 한 곡은. 비치 블루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비치스 블루. 예, 비치스 블루. 예. 락이랑 재즈 이게 락이야? 이게 재즈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락 재즈에 뭐 이렇게 뭐 기원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건데.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락이 팬 및 돈 버는 걸 다 가져가는 걸 보고 완전 뚜껑이 내 음악을 바꾸겠어 해서 낸 앨범으로 가장 그 재즈 록의 효시라고 효시죠, 효시. 거기에 첫 곡 파라오 댄스의 올겐을 레리 형이. 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똑똑하고 감각 있는 사람인 게 쫙 퍼져 있는 후배들 중에 툭툭툭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 아주 훌륭한 음악가죠. 예. 그래서 레디 영의 이 버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번 주에 소개했던 소니 롤린스는 50몇 년 앨범인데 또 이 곡을 그 소니 롤린스 아주 특유의 호방한 솔로로 또 해내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아티스트 버전이 있으니까 한번 이 곡을 갖고 여러 아티스트들의 개성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재즈 듣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다양한 그 재즈 뮤지션들이 이 곡을 연주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연주 스타일이니 그 뮤지션들의 느낌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뭐 거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말로. 이제 그 보니까. 오페레타 처음에 28년에 나온 오페레타 내에서의 이 곡은 굉장히 사랑의 아픔 같은 거를 이야기한 곡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사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렇게 보컬 버전은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연주곡들 버전인데,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해내는 걸 또 듣기에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Soft Lays in a Morning Sunrise. 네. 자, 소개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